네, 2021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TBS 김어준 사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무늬만 법인 TBS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선 정부 돈 받는 언론 아니야? 저희 질문입니다. 김어준 내세운 TBS는 언론 자신하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높다라는 시비가 일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석희 씨가 고액 출연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9년 국정원이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라는 조사를 해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신여대에 손석희 씨가 교수로 있었는데 있으면서 MBC TV의 100분 토론하고 MBC 라디오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진행했거든요. 3년 동안인가 집행하면서 회당 200만 원 받고 있다고 해서 100분 토론에서 하차한 바가 있습니다. 손석희 씨가 오랫동안 이제 MBC의 앵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유명해졌었죠. 그 다음에 그 말기에 성신여대 교수로 갔습니다.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워낙 유명하니까 학생들도 좋아해서 갔죠. 그러면서 이제 100분 토론 할 때마다 한 번에 2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4회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년 따지면 거의 뭐 얼마인지 계산이 되시죠. 1억대가 받는 거죠. 대학 교수 봉급도 한 1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손석희 씨가 이 봉급을 양쪽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가족들은, 자녀들은 유학을 보내고 있어서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좀 편파적인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100분 토론에 가서도 한번 토론도 해봤고 손석희 씨랑 그렇게 해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확 돌리고 뭐 그렇더만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공개하면서 김어준 씨 출연료를 올려주기 위해서 TBS는 2020년 4월 200만 원, 일자는 하루 출연료 200만 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허은하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세금 먹는 하마 김어준 씨도 문제이지만 그에게 세금을 떠먹여준 떠준이 TBS의 사장 이강택 사장도 문제입니다. 이강택 씨. 제 또래의 사람이고요. KBS에서 PD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었죠. 그래서 인원연 활동도 오래 해왔고, 네. 기자 출신은 아닙니다. 굉장히 강성이죠. 서울대학교 정치과 나오고 그런 분입니다. 어준이 떠준이 같은 부류가 이렇게 공영 주파수로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시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데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란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김어준을 보호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와 유재석 씨를 소환한 건 너무 무리수 아닌가. 우리의 세금이 손흥민 선수의 주급으로 들어가고 유재석 씨의 광고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이 김어준 씨 출연료에 분노하는 이유는 사적 영역에서 자본의 논리를 안 지켜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 예산이 적정하게 규정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 요구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된 송영길 씨는요. TBS 문제는 TBS 자체 규정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누구를 당장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언론 탄압이라고 할 거 아니냐.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됐다고 TBS를 바로 바꾸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TBS 측은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연간 70억 가까운 수익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수익 많이 내니까 출연료 많이 줄 수 있다는 말을 품고 있는 거죠.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TBS가 독립해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신설해서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 허 의원이 언급한 제작비 지급 규정은 TBS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 중에 일부이다. 이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이 있어 제작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와중에 우리의 민주당에서 이제 독설가라 그래야 되나, 정청래 의원이 드디어 한마디를 썼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의힘 김어준 쫓아내기 방법을 가르쳐주마,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어준에 대한 공격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 추접스럽게 출연료 갖고 물고 늘어지니 처연하다. KBS도 준조수의 성격이 수신료로 운영된다. 그러한 KBS 출연료도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공무원의 월급도 다 다르지 않느냐. 손흥민 연봉이 왜 감독보다 높냐. 똑같은 진행자인데 왜 유재석은 누구의 10배를 받느냐. 수요와 공급의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부정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네요.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부동의 압도적인 1위이고 그로 인해 광고 수입이 많은 톡톡한 효자 프로그램이다. 야구로 치면 김어준은 국내 MVP 투수. 그러니까 출연료가 안 높으면 이상하다. 뉴스공장이 교통방송 먹여 살리고 있다. 김어준은 프로다. 에이스 투수이고 에이스 골게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리 그가 미워도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를 쫓아낼 방법이 없다. 방송법상 그렇고 독립재단, TBS가 법인이 됐으니까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을 올렸죠. 쫓아낼 묘수는 있다. 그가 방송사고를 일으키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청취율이 폭망해서 청취율 대비 출연료가 가성비가 형편없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퇴출될 것이다. 네. 국민의힘이 그의 퇴출을 원한다면 지지자들과 함께 뉴스공장 청취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캠페인을 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다가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김어준 귀한 줄을 알자. 김어준 계속해. 이건 언론 탄압이다.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남대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 송파병 당협 국민의힘 위원장인 김문식 교수는 김어준 출연료를 유재석, 손흥민과 비교하는 거는 말이 되느냐. 이건 골대 옮기기다. 아무데나 차도 골대 들고 왔다 갔다 골 넣어주면 골링 되는 그런 게 엉터리잖아요. 골대가 움직이면 안 되죠. 김어준 뉴스공장 문제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상파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 국민의 세금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옹호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유재석이 언제 정치적 발언을 하던가 시청률에 따라 광고 수익으로 높은 출연료를 받는 거지. 손흥민이 정치행동 하던가 성적에 따라 구단 수입으로 높은 연봉 받는 거지. 유재석, 손흥민처럼 고액을 받고 싶으면 세금 말고 정치 시장에서 자유롭게 챙기게 해라. 시민 세금 들어가는 서울시 교통방송의 말고 친문과 대깨문이 끼리끼리 환호하며 정치적 배설을 아이고 좀 심하네. 하는 유튜브에서 마음껏 떠들고 돈 챙기면 문제 없지 않느냐. 유튜브 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막 떠들면 뭐 누가 뭐라 그러냐. 왜 서울시 예산 쓰는 거에 조직에서 그러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TBS 광고 및 협찬 현황 자료를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5년간 임기 채웠죠. 그 5년간 60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TBS에 협찬하고 광고한 게 토탈 22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60개월로 나누면 월 3,790만 원을 지원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때문에 빨리 나갔죠. 50개월 재직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25억 4천만 원을 TBS에 제공했습니다. 월 5,080만 원이 제공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직 이제 한 5년 됐는데 44개월 동안 한 것만 따지니까 110억 6,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44개월 가장 짧은데
월 평균을 내니까 2억 5,140만 원이 나갔습니다. MB 때에 비하면 거의 MB 때 5배인가요? 와, 많이 줬네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TBS에 광고나 협찬을 한 곳이 80곳인데 그들이 363차례에 걸쳐서 58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80곳을 찾아보니까 정부 행정부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가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육군 인사 담당하는 데인데.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기술표준호는 뭐 저출산 고령사회처럼 뭐 국민 캠페인을 할 것도 없는데 좀 희한합니다. 공공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거는 국민, 의료보험하는 건강보험은 국민 캠페인을 할 수 있지만 심사평가원이 왜 들어가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영화진흥공사, 그 다음에 도로공사, 예탁결제원도 있어요. 예탁결제원. 돈이 남아도나? 우리 동아일보로 좀 협찬 좀 해주지. 뭐, 이렇게 38곳이나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서울시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청, 강원도청, 경북도청, 성남시의회, 화성시의회, 왜 이거 서울이지역에서만 들리는 방송에 지방이 하나요? 자기 홍보하려고 했나? 뭐 좋습니다. 지방공기업은요, 뭐 서울시 회사들이 있는 건 좋은데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TBS는 연간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독립법인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이 많은 협찬권을 받으면은 수익이 좋겠죠. 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자한테 많은 돈을 줄 수 있겠죠. TBS는요,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유리해요. 2019년 11월 6일 한국리서치가 수도권 주중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4.5%로 1위 나왔습니다. 그리고 TBS의 아침 종합 뉴스는 3위, 그리고 김규리의 퐁당퐁당은 29위. T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상위권에 많습니다. 그래서 TBS는 수도권 라디오 채널 중에서 청취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특히 많아요. 교통정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독립법인이 되면서 상업 광고도 하고 서울시에 예산 받지만 서울시로부터 뭐 덜 타치받고, 그리고 그렇게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서도 독립법인으로 한 거는 이 정치권에 연결되지 말고 공정한 방송하라는 건데, 이게 그래서 법인화 해줬는데 이게 거꾸로 간 거죠. 이제 정부기관이나 공사 이런 데 협찬 받으면서 그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행정안전부가 TBS 법인화 관련해서 정부는 그냥 이 문재인 정권이죠. 막 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서울시에 의존하게 되면은 독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인 세워라. 법인으로 해라.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400억 지원해주게 하고, 또 많은 정부기관에서 협찬하게 해주고, 또 광고 받게 해주고. 옛날에는 기업들의 광고도 정부가 지시해서 밀어주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 치자. 근데 공사나 이 정부기관들은 정부 지시받고 하는 거잖아요. 좀 웃기네요. 제가 언론에 있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야, 해도 너무했다. 이거 우리끼리 보면 금방 아는 건데, 너무했다 싶습니다. 제가 이쪽을 안 봤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너무 협찬을 많이 받는다고 그만 좀 받아라 했는데 오히려 단가를 올렸어요. 협찬 단가를. 박선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TBS의 과도한 협찬 운영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는데 오히려 올렸습니다. 2016년에 협찬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5억 2,3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43억 1,900만 원. 이때 방송위가 너무 많이 받는다, 좀 덜 받아라 그랬는데 2018년에는 38억 5,400만 원입니다. 적죠? 적은데 이거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4개월 분을 더 붙이면 넘어가죠. 박선석 의원은 TBS는 2017년에 전년도 협찬 단가표의 황금 시간대를 쪼개 단가를 인상하고 금년에는 단가를 66.7% 인상하는 방식으로 협찬을 늘렸다. 뭐 분석을 했습니다. 좀 심하네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협찬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방통위는 이게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협찬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나 정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기관, 공사의 협찬은 정부의 배려 때문입니다. 뭐 그건 제 기자로서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묵시적인 지시가 없으면 이들은 잘 협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네 필요에 따라도 하지만 아까처럼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김어준 출연료의 비밀이었다라면 저는 상당히 실망입니다. 네. 전형적인 관치 언론이고 이건 언론 아닙니다. 정부의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언론이 법인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돈하고 제 생명 위협이 들어오면 항상 걸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누구를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법인화를 해서 법인화하는 건 정부의 서울시의 통제 안 받기 위한 건데 거꾸로 그렇게 해주고 정부가 협찬해서 통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장난이죠. 그래서 언론은 자꾸 독립자본화하는 겁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이런 데가 그 주식시장에도 공개하지 않고 하는 거는 다 어떤 독립성을 위한 겁니다. 반대로 공영방송이 이렇게 또 완전 공개하는 거는 또 공정성을 위한 건데 우리 KBS, MBC는 공영방송인데 오히려 공정성이 없죠. 정권 바뀔 때마다 확확 바뀌고 있죠. 네. 돈에 끌려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면은 협찬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협찬 굉장히 많은 거 유명합니다. 언론계에서. 서울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될 때 서울시 예산이 20조 원대였어요. 그분 숨졌을 때 8년 몇 개월 만이죠. 9년 만인가? 50조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시 공무원이 2배로 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이 봉급이 2배로 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2배로 한 것도 없어요. 뭐 도로공사 닦는 건 그저 쏘쏘했어요. 그럼 뭐냐 그 돈이. 네, 서울시에서 대언론 홍보용으로 협찬 많이 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까지 했습니다. 원전 나온 전기는 서울시가 제일 많이 쓰는데. 네. 그리고 온갖 무슨 문화사업 하면서 뭐 돈 많이 나눠줬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서울시 내 전체 구청장 중에 한 명 빼고 전체가 민주당이 되는 하나의 저는 기본이 됐다고 봅니다. 서울시 의원 중에 106명 중에 101명인가? 102명이 민주당 의원 되는 그런 게 된 거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식으로 이렇게 협찬을 받는 건 이건 언론 아닙니다. 언론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목도 그래요. 뉴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아닙니다. 뉴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고 전달하는 거 하려면 할 사람 많습니다. 뉴스는 취재원이 뉴스메이커가 될 수는 있어도 언론기관이 뉴스메이커, 공장이 되는 건 이거는 전형적인 언론 아닙니다. 제가 김어준에 대해서 오늘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